앞에 수업 들은 애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했어? 라고 하고서 마지막에 이제 군화하는데 걔가 또 있는 거예요. 9시간. 그래가지고 했더니 이제 안녕하세요. 여기는 SM 에듀입니다. 네, 저 오늘은 이제 방학을 앞두고서 이제 특강 시간표 잘 짜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얘기해 보려고요. 특강 시간표 잘 짜는 방법. 그래서 뭐 몇 가지 쭉 나눠서 얘기할 건데, 뭐 특강을 들었던 학생들에 대한 에피소드 있으면 그런 것들이랑 우리 이제 들을 수 있는 특강이라는 건 어떤 종류로 나눠질까, 뭐 그런 부분과 특강 할 때 숙제 관리나 뭐 시간 분배 등 뭐 이런 여러 가지들 얘기를 조금씩 나눠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특강을 들었던 분들은 또 많은 약간 공감도 하실 수 있지 않으실까 생각되는데, 일단은 좀 이제 가볍게 특강을 들었던 학생들이나 어떤 상황 또는 뭐 그런 수업들에 대한 에피소드 각각 이제 많이 수업을 해보셨으니까 혹시 뭐 지연 쌤부터? 네. 이제 저는 저희 SM에듀 완전 초창기 때 했었던 특강, 그때 생각이 이제 특강할 때마다 좀 많이 나기는 했는데요. 그때 정말 하고 싶은 거 다 해보자 하던 그 시절에 이제 오전에 특강을 쭉 아이들하고 열심히 이제 수업을 하고 나서 그날 해야 되는 이제 그날 제시된 숙제를 학원에서 최대한 다 하고 가자 이제 그런 거 하던 시절이 있었죠. 그래서 클리닉 시간을 공식적으로는 1시간을 잡았지만 사실 아이들하고는 정말 몇 시간씩을 교실에서 같이 이제 빨리 하는 친구들은 이제 뿌듯하다 하고 가는 거고, 이제 혼자 하기 좀 힘든 친구들은 아무래도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제가 이제 가운데 이렇게 앉아 있고 아이들 책상 쭉 뺑글 둘러서 이제 성을 이렇게 쌓듯이 그렇게 둘러놓고서 아이들 하나하나 숙제하는 거 봐주면서 그날 배웠었던 거 중에 좀 약한 것들 좀 다시 클리닉 시간에 봐주기도 했었고 하면, 뭐 이제 정말 심한 경우에 좀 어려운 단원 나가고 하는 경우에는 아침 9시에 아이들이 출근을 했다가 오후 막 4, 5시 돼서 막 퇴근하고 할 때 정말 아이들 숙제를 끝마친 그 뿌듯함과 이제 내 모든 영혼을 다 갈아 넣어서 하는 그런 표정, 이제 그런 그렇게 해서 그 것들을 아이들이 하면서 집으로 갔던 갔을까요? 기억들이, 아니면 다른 학원으로 갔을까요? 물론 이제 끝나고 다른 학원으로 가는 것 같긴 했었는데요. 이제 그렇게 공부시키면서 그때만큼 특강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숙제를 완벽하게 하고 성취도가 좋고 또 아이들 자체도 나 진짜 이번 방학엔 뭔가 배웠어 하면서 뿌듯하게 방학을 마무리했던 때가 그때만큼 그렇게 좋았던 때가 없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서 이번에 특강 시간표 짜는 얘기 이제 듣고서 그때 생각 좀 많이 났었어요. 그때 그렇게 했었는데 그 시절 그렇게 공부했던 애들 진짜 이렇게 정말 수학이라는 그 바다에 한번 풍덩 이렇게 빠졌다 나왔었는데 그 친구들 그때 얼굴도 막 생각나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요. 뭐 일단 저는 요게 이제 특강인데 아마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어떤 하나의 이미지랑 겹쳐가지고 전 어떤 에피소드를 생각해 갖고 왔는데, 일단 요건 방학 특강에 대한 얘기는 아니었고 이제 주말 수업을 제가 많이 하니까 그때 한번 제가 주말 수업이 일요일 수업이었을 건데 A급 그때 이제 7라 8라 9나 나 붙었을 때였어요. 많이 변했네요. 그러니까 1-2, 1상, 1하, 1가 이렇게 그런 식으로 계속 변했는데 그때 이제 7라 8라 9나를 아침부터 이렇게 연속 특강을 깔았었어요. 9시에서 12시 7라, 그 다음에 1시에서 4시가 8라, 그리고 그 다음에 4시에서 7시를 이제 9나 깔았었는데 그러니까 물론 누가 다 들으라는 게 아니고 이제 그냥 각각의 강의를 깐 거죠. 근데 수업을 1교시 앞 수업 하고서 끝나고 왔는데 앞에 수업 들은 애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했어? 라고 하고서 마지막에 이제 군화하는데 걔가 또 있는 거예요. 9시간. 그래가지고 했더니 이제 걔가 이제 뭐 오기 전에도 뭐 집에서 뭐 2시간 뭘 하고 온다 그랬나, 또 그리고 끝나고도 또. 집에서 뭘 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 아이가 이제 이건 이제 보육 같은 느낌도 좀 나고 약간 어린이집 보내져 있는 느낌, 그런 느낌도 나고, 사실은 거의 점심 지나면서부터는 아이는 앉아 있으려고 끊임없이 몸은 노력하지만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한 이제
몇 주 돼서 제가 안쓰러워서 어머니께 얘기 안 할 테니까 너 제발 한 바퀴만 여기 이렇게 쭉 학원 돌고 이렇게 산책 좀 잠깐만 하고 와라. 아니 뭐 의미 있는 시간을 맞아. 가져야 하는데 그렇죠. 이건 아닌 것 같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걔는 진짜요? 막 자기가 혼나는 줄 알고.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안쓰럽기도 했는데 일단은 그러니까 이 수업이라는 게 그리고 이제 사람이라는 게 결국은 무언가 배우고 정리할 수 있는 시간, 체력적인 거 여러 가지 다 고려해야 되는데 그냥 물리적으로 딱딱딱 이렇게 해가지고 배치한다든가 또는 어머니들 중에 가끔 그런 경우 있어요. 한 과정을 마쳤는데 왜 모든 과정을 아이가 모든 내용을 왜 아이가 이해하고 있지 않느냐? 왜 모르는 게 발생하느냐? 그러니까 마치 왜 영화를 샀는데 왜 다운이 좀 덜 됐죠? 마치 그런 느낌 있잖아요. 사실 학습은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트레이닝 하려고 해도 아이가 받아들이거나 심지어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순간적으로 그날 며칠 동안 받아들이는 속도는 엄청 빠른데 엄청 빠르게 날아가는 유형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이들마다 특징이 다른데 뭐 그런 경우들에 대해서 좀 잘못 생각하는 그런 특강 전략들 그런 경우들에 대한 느낌이 좀 기억이 남더라고요. 저군요. 네. 저는 기억이 나는 게 제가 언제 이후인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진도 속진 특강을 방학 때마다 하게 되더라고요. 몇 년간 지금 하고 있었는데 좀 기억에 남았던 학생들이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보면 2학년이에요. 중학교 2학년인데 여름방학 때 2학년 2학기 진도 속진 특강을 들었어요. 그리고 2학년 그게 방학이 짧으니까 2학년 2학기 진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3학년 1학기 거까지 하는 특강이었는데 그 두 과정을 저한테 듣고 이제 저희 반에 온 케이스가 있는데 진짜 그런 게 어머님들이 생각을 하실 때 반신반의하세요. 빨리 진도를 빼야 돼와 진짜 100%다 애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근데 걔는 뒤처리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업 끝나고 다른 학원이 거의 없어서 계속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던 거죠. 그래서 영상을 따로 제공해 주지도 않던 시절이다 보니까 그 친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자기 혼자 고민할 시간이 엄마가 벌어준 거죠. 그래서 자유 시간 고생했으니까 자유 시간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복습할 시간 엄마가 마련을 해준 케이스인데 그 친구는 이제 민사 합격한 후에 서울대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진도가 현행을 겨우 했던 그쵸, 아이예요. 현행을 했던 근데 어머님의 대응이 정말 좋았던 케이스였고 또 이제 안 좋았던 케이스를 또 예를 하나 들자면 진도 속진 특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원에서 웬만하면 클리닉 시간을 만들어줘요. 근데 클리닉 시간을 이제 뭐 바빠서 못한다는 친구들 특징을 보면 숙제를 거의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진도 속진 특강 뭐 수상이나 수하나 뭐 주 매일 반도 있고 주 3일 반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반들의 특징 중에 저는 어머님들 되게 설명회 예전에 그런 관련할 때마다 되게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이거 하시려면 학원 수 줄이셔야 되고 아이가 숙제할 시간을 안 만들어 주시면 이거는 사실은 시간 날리고 돈 날리는 거다. 그러니까 좀 조심스럽게 좀 진행을 뭐 신청을 하셔라 했는데 너도 나도 막 신청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 효과가 있는 친구들은 딱 보여요. 그러니까 숙제가 완벽하게 되어 있고 그래도 고민했는데 모르는 것들이 있으면 딱 질문한 것들 싹 모아서 그것만 핵심적으로 선생님이 봐도 중요한 문제들 있잖아요. 좀 어렵고 중요한 문제들. 그거 빼고는 다 완벽하게 복습까지 오답 정리가 다 되어 있는데 꼭 효과 없는 친구들은 없다고 불만을 토로하시는 어머님들 특징 중에 하나가 물론 개인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끝나고 클리닉 합시다 그러면 저 집에 하고 따라가야 되는데요. 뭐 엄마가 그냥 오라는데요. 뭐 온갖 이유가 다 있잖아요. 그리고 다 그거 공부를 위해서 마련된 시간을 하나도 활용 안 하고 집에 가요. 그러면 집에서 아이가 따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뒤에 다른 학원 있으니까 언제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렇게 대놓고 이제 아이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못 따라왔던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 보면 가르치는 저도 마음 아프고 그 배웠던 애들도 힘들었을 건데 근데 어머님은 어쨌든 계속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특강을 할 때는 오히려 그런 시간 확보가 더 자유 시간 확보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있었어요. 네, 뭐 일단은 뭐 이런 에피소드들 이건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그냥 가볍게 시작하는 의미로 네. 뭐 얘기를 해본 거고요. 특강
혹시 생각나시는 거 있으시면 얘기하셔도 되고 아니면 넘어갈까요?